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좀 빠꼼 할 일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는데요. 바로 이 정보처리 기사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맡은 업무도 전혀 관련이 없고 IT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로서 한번 따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결과는 일주일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오직 정보처리 기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웬만한 시험은 기출문제와 그 해설만 있으면은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격증은 1, 2주 내로 따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었어요. 이거 전에 있던 기출문제는 못 쓴다 라던가 이제 독학은 힘들다, 보시면 이제 혼자는 힘들다, 강의를 들어라, 예전 기출 문제 못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원 강의 홍보하려고 하는 소리고요. 예전 기출 못 쓴다는 말은 조금은 말이 맞아요. 한 두 과목 정도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과목은 충분히 쓸 수 있고 거의 다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선 과목 바뀐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이랑 개편 후인데 일단 개편 전에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계산 문제도 많고 복잡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비전공자한테는 더더욱 좋은 거고요. 데이터 통신도 5과목에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이걸 공부하는 건. 그런데 이 1, 3, 4과목은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개편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모호합니다. 모든 과목들이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느낌도 있고, 특히 개편 전 4과목이 1, 2과목으로 나뉘어졌어요. 비전공자 공부하기 더 좋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이것만 계속 하면은 두 과목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4과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3과목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편 전 세 가지 과목만 열심히 파면은 반 이상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편되고 나서 공부하기 더 쉬웠던 게 시간을 5개 다 풀 필요가 없잖아요. 세 과목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풀면은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괜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공부하고 나온 점수입니다. 어제 시험을 쳤죠. 그리고 바로 가다만 매겨봤는데 소프트웨어 설계 14점 나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17점, 높게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18점 나왔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정보 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가 개편 후에 좀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에 있던 기출을 보시면 거기 나왔던 내용들 반 정도 이상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세히 공부하고 싶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가 당연히 정보처리 기사 개편 전에 없던 문제들이니까 다른 시험들에 있던 같은 과목의 기출 문제들을 가져와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면 확실히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도 없고 그냥 마이웨이로 공부한다고 책을 거의 보지 않았고요.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계속 풀었습니다. 그리고 75점 무난하게 합격했고요. 네, 그러면 이전 기출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냥 푸시면 되고 2과목이랑 5과목만 제끼고 풀어주세요. 거의 4개년 2017, 18, 19, 20년 정도 4개년 풀어주시면 되고, 저는 오히려 비전공자한테 더 유리해진 것 같아요. 유리해졌다기보다 공부하기 쉬워진 게 그냥 3과목만 열심히 풀면 되잖아요. 5과목도 아니고 3과목이니까 시간도 더 줄어들고 2회 풀 거 3회 풀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실기를 대비해서 필기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특히 2, 4과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필기 때 그냥 60점 커트라인 넘어서 합격시킨 다음에 따로 실기 공부하시면 돼요. 뭐 실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제대로 공부하면은 필기 때 공부했던 게 뭐 실기 때 이어진다. 뭐 좋은 말인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성격도 좀 그렇고 필기를 한 달 전부터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빽빽하게 공부할 수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기출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 공부를 너무 그걸 정직하게 한다고 하죠. 정직하게 하면 오히려 바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격증 공부는.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실기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날에 2020년 기출 이해를 두 번씩 풀었는데요. 왜 2020년 기출이냐면 개편된 후에 제대로 된 기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출, 그러니까 마지막 3회 기출 말고 2020년 1회랑 2회 기출을 두 번씩 풀었습니다. 두 번씩 푼 거는 적응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문제 위에 항상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19년, 18년, 17년, 그러니까 저는 총 4개년만 봤죠. 시간이 없어서 4개년만 봤는데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됩니다. 기출을 총 2에서 3회씩 풀어줬습니다. 4개년을 3회 곱하면 12죠. 그러니까 6일 만에 2회씩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CBT 활용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종이를 프린트해서 뽑아서 푸는 게 훨씬 저는 잘 들어오긴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CBT 사이트를 들어가서 문제랑 해설을 계속 봐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2, 3회씩 풀었다 하지만 문제를 실제로 본 횟수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지하철에 있을 때, 걸어가실 때 이거 켜놓고 계속 한번 보세요.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고 해설도 달려 있으니까 이 사이트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마 안드로이드는 어플이 있을 텐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플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파리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봐줬고요. 마지막 전날에는 두 번 이상 틀린 거, 그러니까 이 OX가 XX 봤는데 또 틀렸거나 3회씩 풀었으면은 XXX가 있겠죠. 이런 건 무조건 봐주시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맞았다 하더라도 2회 이상 틀린 건 최소한 한 번씩 다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껴놨던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기출 문제죠. 그걸 진심으로 한번 풀어줍니다. 그래야지 전날 좀 이제 내가 합격선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풀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날 시험이 오후 1시였기 때문에 오전에 2020년 3회 한 번 더 봐주고 CBT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시험장 도착해서도 휴대폰으로 계속 풀어줬습니다. 풀고 답 보고 해설 보고 풀고 해설 보고 풀고 해설 보고 계속 해줬고요.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4개년 기출을 2에서 3회씩은 꼭 풀어주세요. 머리에 다 들어오게. 기출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필기잖아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달달 외우면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필기는 그냥 빠르게 기출 문제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자격증 관련해서 영상은 따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